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이제 총선 선거일이거든요, 국회의원. 그래서 2반 친구들이 수업이 빠져요. 그래서 뭐 진도를 제일 느린 반에 맞춰주면 좋은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어서 영상으로 수업, 진도 부분을 제공할 테니까 반드시 영상을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모곤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그 전에 선생님이 화면 하나 가져왔습니다. 뉴스 화면인데요. 쓰레기 만두 파동이라고 해서 과거 2004년, 약 20년 전이네요. 자,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음식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심지어, 재작년쯤인가요? 21년 기사인데, 그때 보니까 중국 김치 우리 많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굴삭기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김치를 담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죠. 자, 이 또한 사람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음식에 대해서 비위생적이고 잘못된 환경관념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된다라고 하면 깨림직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에 장난질을 하게 되면 화가 나겠죠. 자, 그런데 이모곤란이라고 해서 당시 1882년 99인들도 자신들이 월급으로 받은 그 가마니에 음식에 뭐 돌멩이, 모래, 겨가 섞여 있게 되면서 밀린 월급도 화가 나는데 잘못된 음식의 장난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빵 하고 터뜨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모군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의 개화 정책하면서 봤었죠. 통리 기무 아문 아래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든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오늘날로 치면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자, 여러분 기준에서 이게 무슨 최첨단 무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재래식 무기하고 비교해 본다면 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무기였고, 얼마나 현대 문물을 잘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즉, 종래의 무기를 갖고 있던 고식 군인들은 우리는 무기도 별로 좋지 않고 대우도 좋지 않고 심지어 월급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불만이 결국 터지게 될 겁니다. 드라마 명성황후라고 예전에 드라마인데 사극이에요. 굉장히 운요 사건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이모군란의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더군요. 한번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즈음의 9월 강화도에 침입한 일본군이 약탈과 만행을 저지르자 흥선대원군은 척화를 주장하는데요. 저들의 힘에 눌려서 나라의 문을 연다면 이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겠소이까? 주상께 가서 전하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의 문을 열 생각이라면 먼저 이 애비부터 죽이시라고. 세상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지요. 시아버님께서 다시 정세에 관여를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하께! 결국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개화 정책을 펴는 고종과 중전. 하지만 이들이 창설한 별기군은 구식군대와의 차별을 부추기게 됩니다. 중전이 도망쳤다! 아직 대군 안에 있을 것이니 이자 뜻이 뛰잖아! 소인의 부덕이 하늘을 찔고도 남습니다. 구식군대의 지지에 힘입어 재집권하는 흥선대원군. 그가 입는 관복엔 옥새에 있던 거북이 문양을 새겨 왕과 같은 지위로 인정하는데요. 별기군을 폐지하고 우이영과 장어영의 두 군영을 다시 오이영으로 복구시킨다. 재집권한 그는 그동안 왕이 추진해온 개화 정책들을 백지화시키고
군란 당시 실종된 중전이 죽었다며 서둘러 국상까지 선포합니다. 대원군께서는 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서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거부터 막아야지요. 대원군의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청나라 군대에게 잡혀가고 마는데요. 이놈들이 대원군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변란을 일으켜 대권을 전단했다. 이것은 실로 국왕을 기만하고 황제를 업신여기는 소행이다. 결국 재집권한 지 한 달여 만에 보교에 태워져 청나라로 가게 되는 흥선대원군. 영상 잘 봤나요? 영상을 보게 되면 주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시아버지이자 아빠에 해당되는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나라의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쇄국정책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종, 아들이죠. 남편이죠. 네, 아빠하고 개화 정책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고요. 네, 명성황후, 고종의 부인이자 왕비에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며느리죠. 네,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드라마 영상을 봤더니 그 흥선대원군이 보냈다라고 뭐 정확하진 않아요. 추정으로 전해지는 폭탄이 집에 이제 와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폭탄을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뭔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종과 그 명성황후가 이제 밀어주게 되는 왕실이 밀어주는 별기군이 있죠. 자, 이들은 신식 무기와 일본 군인의 훈련을 받게 되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구식 군인들은 자, 월급도 늦게 받고 늦게 받은 월급에 쌀겨나 모래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모군란 1882년 이모년의 구식군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배경을 보시면 네, 구식군과 백성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더라. 자, 특히 이제 조선 정부와 같은 경우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잠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능했죠. 일본 상품이 국내 조선에서 막 팔리게 되면서 조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는 건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세. 게다가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에서 네, 무제한으로 양국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네, 조선 내에서 쌀이 부족해지니까요. 공급이 부족하면 네, 수요가 동일한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쌀 부족 플러스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 책임이 다 누구야? 누가 이런 경제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구식군인들이 주도한 뭔가 분노가 표출될 거고요. 네, 별기군 신식군대 대비 구식군인들을 차별하고 있더라. 구식군인들이 화가 났어요. 네, 심지어 대표적으로 네, 월급도 밀렸고 월급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겨모래가 쌀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쌀을 많이 준 것처럼 포장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맞는 건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제 구식군인들이 빵 하고 터졌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정부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겠습니다. 네, 구식군인들 혼자 힘으로 뭐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바꾼다든지 불만을 표출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구식군인들 자신과
똑같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부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공격하고요. 자, 조선 정부가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 경제가 조선을 잠식하면서 조선 경제 어려워졌으니까 일본에 대한 불만도 표출이 되고 있고요. 자, 플러스, 자, 당시 조선에 살고 있는 수도권, 서울 한성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의 하층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중상위층보다 하층민이 더 직격탄을 받아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층민들이 불만을 99인들과 똑같이 느끼게 되면서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합니다. 고종이 개화를 했던 것을 다 거꾸로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통리기무함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였죠? 문 닫게 하고요. 신식군대 별기군 문 닫습니다. 99인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99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면 별기군을 없애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네, 계속 이어서 전기해 보시면, 네. 자, 명성황후가 도망가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의 뭐 이렇게 데리고 있는 99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최고 지도자의 아버지가 다른 외국군에 의해서 외국으로 납치당하는 거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 조선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결과. 자, 적지 말고 한번 예상해 보세요. 다음 화면 결과를 여러분이 적어 볼게요. 다른 나라 도움을 받았나요? 어떤 나라 도움 받았죠? 그렇죠. 바로 청나라 도움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맞습니다. 뭔가를 줘야 됩니다. 청나라에. 소고기 함부로 사주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공사관을 공격했나요? 그런 일이 발생했었나요? 누가 피해를 봤나요? 네, 바로 일본이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 공사관이 그 99인들이 공격하게 되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도 뭔가 보상을,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결과. 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더라. 그걸 어려운 말로 내정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청나라부터 보시면 네, 조선에 아예 군대를 둬버립니다. 어차피 군대 왔다 갔다 하면서 흥선대원군 납치해 갔잖아요. 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 발을 확 묶어 놓는 거죠.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땅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됩니다. 자, 이는 교과서와 학습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잠깐만요. 좀 잘 안 보이는데 속방, 속국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찾았네요. 조선을 아래의 국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보시면 자, 이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 있는데 자, 한번 밑줄 따라가 볼게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중국 상인이 우리나라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양화진 서울이거든요. 한성도 서울이야. 한성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기항장 인근에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무역하고 있고요.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아예 수도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되는 일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속국 규정 여기서 확인해 왔죠? 자, 청나라 상인의 내지 무역, 조선의
수도까지 들어와서 무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화면에서 확인하진 않았지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내에 치외법권의 내용도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청나라 가서 청나라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땅이면 우리나라 재판을 받는 게 원래 많은 겁니다. 자, 내정이 간섭당하고 불평등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청나라 관료들입니다. 마건상,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고문을 파견해서 이들이 말만 고문, 자문 해주는 거, 조언해주는 거죠. 말만. 실제로는 이들이 조선의 웬만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본. 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의 인천의 제물포 있죠. 네, 제물포 조약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일본 공사관을 수리할 비용을 달래. 그리고 일본군도 청나라 군대처럼 주둔하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고요. 일본군도 주둔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땅 하고 충돌하겠죠. 언제? 1894년에 그걸 청일 전쟁이라고. 결국 한반도 패권을 두고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상황을 우리가 이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양화진 이야기하면 체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무덤도 많고 절두산 순교 성지도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에게는 양화대교로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자이언티 노래 있죠? 자, 더 쉽게 표현하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외부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에 있습니다. 특히 어디로? 서울 수도로. 그러니까 원래 강화도에서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이쪽으로 막 자꾸 들어오려고 했잖아. 결국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요 진입 구간에서 뭔가 전투가 발생했던 거죠. 자, 어쨌거나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이 우리 수도까지 들어와서 상업 활동을 하게 되더라. 굉장히 큰 경제적 침탈, 종속, 예속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더라 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 보면 이런 태극기 이야기가 있는데 이무구글란 직후 수신사로 박영우가 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신사는 3차 수신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때 그 태극기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최초의 국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의 태극기하고 비슷합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재미삼아 읽어보시고 네, 학습지 19쪽에 빈칸 채워보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고 일시정지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만 학습지는 압축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내용들 여러분이 스스로 교과서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옆에다가 같이 땡땡 해서 적어보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21쪽의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은 일시정지 한 다음에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풉니다. 자, 먼 군대가 궁궐로 들어왔다. 대원군이 들어왔다. 대원군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결국 대원군이 궁궐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정답 3번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요. 사실 11번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자, 여러분 한성, 양화진 들어봤나요?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 들어봤나요? 네, 이모군란의 결과로 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제물포 조약 체결됐는데 즉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 위에 대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답 골라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모군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니까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난 99인들 플러스 하층민이 같이 참여한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한 봉기 배웠고요. 자, 배경, 네, 차별, 경제 파탄,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게 터진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다가 30일 만에 다시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실각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외세의 간섭이 강해지더라. 특히 청나라의 간섭이 강했어요. 라고 하는 걸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이모군란 내용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반 친구들 이 영상 꼭 시청해야 수업 결손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도 나도 선생님 나가고 싶죠. 근데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체험학습, 기타 학교 행사 때문에 빠지는 걸 보완하려고 선생님 개인이 굳이 영상 찍어서 제공하는 거니까 반드시 시청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